사실 나는 이 나이 될 때까지 건축을 했는데 사실 시작은 1956년, 7년에 그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에 고등학생들한테 적성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사범대학에서 전국에 한 서너 개 대학에 적성 검사를 했는데 그때 적성 검사에 내가 특이한 점을 내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사회라든지 뭐 인문 이쪽은 시원찮고, 그러고 과학이라든지 그림 그런 쪽에 상당히 편향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야, 나는 뭘 할까를 그때 사실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때 내 형님이 건축가 대학원에 다녀가지고 아, 나도 건축을 하는 게 내 방향이겠구나 하고 그 이후에 건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대학 졸업하고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정인국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아, 이거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때 시절에는 공부하거나 배우는 자료가 너무 취약해서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을 그때 갔죠. 가기 직전에 안영배 교수님 사무실에서 국회 설계할 때 잠깐 일하다가 사실 바쁜 시간에 빠져나와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사실 미네소타로 가려고 갔다가 시카고에 도착해서 IIT에 김정선 교수 추천을 받아서 IIT를 들어가서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쭉 건축을 이제 그 기초를 거기서 닦고 노력을 했죠. 건축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야 됐다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은 시도도 해보고 하다못해 설계 사무실조차도 한 군데 꾸준히 있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두세 군데 사무실에 가서 각기 다른 성격의 건축 설계를 했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카고에서 일을 했느냐 하면 나는 우리나라에 나가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겠다 하고 꾸준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동 부분에 많은 인력 수요가 있을 텐데 그 한양 엔지니어링에서 갑자기 나와서 좀 중동 일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근데 미국에서 한 12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을 나와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중동 일을 하는데 설계 사무실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그쪽에 투입이 되고 설계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중동에 이제 건설 부분에는 많은 좋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일을 하다가 엉뚱하게 건설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이제 현대산업계와 현대그룹의 옛날에 한국도시개발에 이제 설계 기술 담당 중역으로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17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 회사가 무슨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를 주로 건설하는 주거형 건축 개발을 쭉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나는 건설회사에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우리나라 주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일도 했고 그러고 새로운 시도도 그 안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가. 가령 부엌은 조금 개선을 하면서 이 부엌일이라는 게 여성들이 오랫동안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걸 해줘도 익숙하지 않는 일정 기간에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주거라는 건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거주하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의 요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죠. 그래서 현대에서 17년 동안 중역생활을 하면서 본부장으로 전체 지휘하면서 진짜 많은 단지를 설계 지휘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인하우스 아키텍트로 건설회사에서 설계팀을 약 70명을 거느리면서 지휘하고 그런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아마 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설계 배경을 갖고 건설회사에서 그 중요한 보직에서 그렇게 일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잠깐 현대 종합설계 사장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가서 이제 홍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가르치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는 근거가 됐느냐. 내가 생활하면서 신입사원을 학교 졸업해서 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설계에는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관공서들이 권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강요해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아주 그 실 내용이 과장된 이제 건축물들이 있고 그게 얼핏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 멋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왜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채 이해 못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동안은 학생들한테 지식을 가르친다 하는 교육을 하면은 잘못된다 생각했어요. 지식은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미디어, 책자 이런 걸로 스스로 접근해서 지식은 빌드업을 할 수 있고 단 어떠한 것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찾느냐 왜 찾느냐 그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것을 학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도 개발이 되고 스스로도 창의적인 생각이 되고 학생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유도해내고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색다른 것만 만드는 창의적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평가하고 찾아내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도 창의적인 근본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다. 건축은 그러한 종합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설계가 되면은 누구나 그 건축물 안에 들어와서 쓰는 사람이 아, 좋다, 편하다. 그 가령 하나 단순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카페에 가서 이 커피를 마시는데 목적과 방향이 다 있다. 근데 전원적인 환경에 가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건축물만의 실내 공간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적인 환경과 같은 조화가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설계라는 건 인공적인 것만이 아니고 자연과 순화돼서 만들어내서 사람의 감성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건축이 진짜 건축 설계가 아닌가.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설계와 디자인은 글로 쓰지 않은 소설이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 건축가가 어떤 생각으로 설계를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진정성이 떨어지게 설계해준 데는 또 나름대로 이 건축가는 진정하게 설계 안 하고 좀 방만하게 설계했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설계했다든지 그런 것을 건물에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이야기로 나는 서울 한강변을 다니면서 모든 교량을 가보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교량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운전하지 않으면 그 교량 입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터섹션이 다르고 접근성이 다르고 교량 형태의 길의 모든 것들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어떤 사람은 경비 전략하려고 한두 개 빼가지고 완전한 인터섹션을 안 만들어서 해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물량을 교통 물량을 몰리해가지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한다 하면 그런 새로운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의 일부다. 그런 걸로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읽고 쉽게 아주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생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깃들여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책을 썼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이라든지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있다. 길에 지나가면서 창가에 있는 전시된 거, 색깔, 창의 크기, 건물의 색깔, 나무와 건물과의 조화, 하다못해 지나가는 보도의 질감, 모든 것을 하루에 수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안 본 것처럼 기억을 못하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는 디자인은 무언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창의적인 게 사실은 별거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찾는 순간 이미 창의적인 행위는 시작되는 거다. 가을에 낙엽을 지나가면서 밟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다른 색깔의 낙엽들을 보면은 벌써 모든 색에 대한 인지가 되고 그것은 자기가 사용되고 생활하는 그 부분의 일부가 된다. 전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책자에 담아 있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은 남의 걸 배우고 카피하고 인용하는데 그것은 도용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용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배우고 진행되는 내용을 스스로 실험해 보고 거기에서 개선해서 자기 것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배움이 아닌가. 우리는 책으로 배우거나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똑같이 카피해서 해보거나 책 문구를 그대로 해가지고 카피해서 인용해서 쓰면 그것은 도용이지만 일단은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자기가 시도하고 있다.